힘들어. 이 탈주자는 어디 있는 기야? 그러게, 노동보다 수색 작업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힘들어. 벌써 사흘째 이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탈주자 새끼, 도대체 어디 숨어있기 이렇게 안 나오는 기야? 사람들 고생만 자득 시키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변하여 제발 잡히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 되었다. 제발 멀리 도망가라. 어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라. 잡히지 말고 제발. 마치 그 사람이 잡히지 않고 살아서 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나도 살아서 나갈 가망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꿈은 거기서 끝났다. 갑자기 귓전을 때리는 송곳 같은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경지! 모두 하산한다! 찾았나 봐. 좀 아쉽다. 성공했으면 했는데. 우리는 사흘 만에 산에서 내려왔다. 고생은 끝났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뭔가 허탈하였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모두 어제의 일로 술렁거리고 있었다. 병풍 그 골짜기에서 찾았다더라. 어떻게? 꽁꽁 얼어 죽어있더래. 에이, 한겨울도 아닌데 설마 얼어 죽게야 했으려고. 왜? 아직도 한밤중이나 새벽엔 얼마나 추운데. 거기다 그 골짜기는 늦은 봄에도 얼음이 온다고 하잖아. 훗날 이야기를 들으니 그 독신자는 도주하다가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다. 림산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일행과 일부러 떨어져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한다.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자살한 것임을 한눈에 알았다고 한다. 병풍산 제일 깊은 골짜기에 신발을 벗고 반드시 누워있더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시체를 입석천 옆에 공터까지 끌어오게 해서는 선전용으로 써먹었다. 자, 봐라! 제멋대로 도주하다간 산도 넘기 전에 이렇게 동태 귀신이 돼서 얼어 죽는다. 샹간나 새끼. 아직까 이 수용소에 들어왔다가 죽어서 나간 사람은 있어도 도주에 살아나간 새끼는 하나도 없다. 나간! 수용소 내에서 자살을 하거나 탈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독신자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이 젊은 혈기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남은 가족들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삼촌도 처음 수용소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번씩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차마 할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더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며칠 동안 수업도 전폐하고 보위원들 집에서 쓰는 뗄나무 채취 작업을 하였다. 힘들어.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철아나, 당겨운이 감시하고 있으니까니 얼른 뗄나무 채취하라. 알았어. 그런데 보위원들은 무슨 뗄나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것도 참나무 장작 아니면 쓰지도 않잖아. 그 많던 참나무 다 베어버리니까니 씨가 말라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와야 되고. 보위원들이 뗄나무는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왜 웃네? 이런 생각은 해서도 아이 되는 기야. 여기는 수용소 아니네. 알았어.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입 닥치고 뗄나무나 해야겠다. 내일은 우리 공부하는 날이지? 응, 김일성 수령교시 공부하는 날이잖네. 내래 큰일 났다, 야. 뭐가?
나는 그 암송하는 머리가 나빠서리 또 맞게 생겼어. 김일성 수련교시 한자라도 틀리면 사정없이 얻어 터지지 않네. 우리는 왜 맨날 이란이면 맞는 거지? 이걸 누가 알까? 자, 보위원들 떼려면 하자야. 다음 날은 예정대로 수업이라는 것을 했다. 자, 한 놈씩 김일성 수령 교시 암송해봐. 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뭐야, 이 반동 문제 새끼야! 어느 새끼고 자유주의 하는 건 용서 안 하겠어. 다음, 너! 결국은 다 암송할 때까지 아이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30살 때부터 수용소에 들어와 글도 깨치지 못한 아이들은 머리가 굳어서 애를 먹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과제는 대체로 김일성의 항일혁명 역사이다. 또 남조선과 미 제국주의자에 대한 욕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봄은 수용소에서는 제일 바쁘고도 힘든 계절이다. 농촌 지원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조선에서는 무엇이든 급격히 진행하는 큰 작업은 모두 전투라고 부른다. 전투란 전쟁에 나가 미 제국주의자 놈들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을에 농촌관리 책임자들이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말이다. 봄에 하는 농촌지원 전투에는 강냉이 영양단지 만들기와 강냉이 이식 전투, 그리고 모내기가 있다. 북조선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이 개발한 주체농법이라는 영양단지이다. 영양단지는 부식토와 흙을 섞어서 반죽을 하여 원통형으로 만든다. 그 영양단지 가운데에 구멍을 찍고 그 구멍 속에 강냉이 씨를 넣는다. 그런 다음 거름이 많은 곳에서 자란 강냉이가 영양단지 속에서 싹이 트고 떡잎이 3장 정도 나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밭에다 옮겨 심는 것이 강냉이 이식 전투이다. 말로는 참 쉽다. 그러나 온종일 허리도 펴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를 수백 번 반복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래진다. 일단 밭을 몽땅 괭이로 뒤집어 일군다. 그리고 싹이 난 영양단지를 하나하나 옮겨 심기 위해 정확히 22cm의 간격을 맞추어 구멍을 판다. 구멍의 깊이는 10cm. 비료를 깔고 영양단지를 넣고 흙을 다진 다음 물을 준다. 철아나, 왜 그래? 하늘이 막 돈다야. 힘들어서 그래. 야, 담임한테 들키면 몽둥이로 때릴 텐데. 담임한테 아이 들키게 돌아서 구멍 뚫는 척이라도 하라. 고맙다. 정말 전투는 다 힘들지만 농촌 지원 전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봄철 농촌 지원 전투에는 애어른 할 것 없이 수용소내 전 인원이 동원된다. 학생에게 주어진 정량은 하루 50평이고 어른들은 140평 이상을 맞춰야
하루분 강냉이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봄철에 하는 이 주체농법은 수용소에서 하는 그 어느 노역보다도 몇 배 힘이 든다. 겨울에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봄이랍시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비가 가장 넘기기 힘들다. 쓰러지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팔라그라 병으로 무리를 지어 죽어나가기도 한다. 그날 우리 반 학생 3명이 현장에서 쓰러졌다. 잠깐만 쉰다. 멀리 가면 다만 아이도 갔어. 쥐다쥐! 내가 잡아볼 거야, 내가! 다들 개걸병에 걸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랑에서 개구리만 보면 눈이 벌게져서 날것으로 잡아먹었다. 또 밭일을 하다가 들쥐를 보면 허겁지겁 뒤쫓아갔다. 쥐구멍 속까지 손을 쑤셔넣고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내빼는 쥐새끼를 잡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다. 처음에 나는 구역질이 났다. 오늘은 쥐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야, 너만 먹네? 같이 좀 먹자, 야. 아, 미쳤네. 나 먹을 것도 부족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죽으면 죽었지. 저걸 어떻게 먹어? 저래 뭐하네? 뭐 토할 거라도 있네? 아니야. 난 개울가루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니 뱅그르르 하늘이 돌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들의 입에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용소 안에서 처음 겪는 봄은 희망과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 결단코 아니었다. 오히려 죽음과 역겨움의 봄이었다. 우리는 또 밭 주변의 땅을 개간하여 밭을 늘리는 일도 하였다. 불도젤 몇 대가 와서 먼저 잡목과 풀이 우거진 땅을 밀어주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곳이 죽은 사람을 그냥 내다 묻은 곳이었다. 불도젤이 땅을 밀자 채 썩지도 않은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흉한 몰골을 드러냈다. 마침 우리 학급이 그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야, 숨도 못 쉬겠다. 이게 무슨 냄새가? 썩은 냄새 아니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게야? 저거 사람 발! 저마다 냄새나는 쪽을 향하던 아이들은 경악을 하였다. 아무리 죽음에 익숙해졌어도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했기 때문이었다. 흙범벅이 되어 팔 한쪽이 잘린 시체, 불도젤에 밟혀 머리가 깨진 시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군데군데 썩다 만 것도 있었고 들쥐가 파먹다 만 것도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정도였다. 들쥐가 사람을 파먹었나 봐. 야, 뭐해? 도망가자, 야! 내가 토하는 사이에 어느새 애들은 겁에 질려 저만큼 도망을 가 있었다. 나도 어서 애들이 도망간 쪽으로 가려고 했다. 마음은 급한데 오금이 펴지질 않았다. 정말 기절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불도제를 운전하던 사람도 더 이상 못하겠는지 내려가 버렸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이반 사람 20명 정도가 올라왔다. 그 사람들은 산기슭에 큰 구덩이를 하나 팠다. 그리고는 거기에 채 썩지도 않은 불쌍한 주검들을 쓸어 넣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내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다. 불도젤에 깔려 뭉개진 시체를 들어옮기던 새로운 독신자 하나가 그만 기절을 해버렸다. 이렇게 50구가량의 시체가 한 구덩이 속에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구덩이는 다시 흙으로 메워졌다. 그리고 그 위는 밭으로 개간되었다. 그곳에도 역시 강냉이를 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밭에선 그 해의 강냉이 수확이 여느 밭보다도 풍성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겪는 사이 나도 많이 달라졌다. 여기서 그런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싹튼 것이다. 살기 위해선 뭐든 먹어야 했다. 나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개구리며 쥐잡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옆에서 일하던 아이가 나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야, 왜? 이거 방금 쉬는 시간에 개울가에서 잡은 도롱뇽인데 두 마리 잡았거든. 너 한 마리 먹을래? 싫으면 관둬라. 난 이거 생각해서 주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먹나 가르쳐줘. 자, 날 따라해봐. 꼬리를 들고 이제 대가리 쪽부터 꿀꺽 통째로. 알았어. 꼬리를 들고 대가리 쪽부터. 왜 움직여?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꿀꺽 넘어가지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도룡뇽은 빠져나가려고 요동을 쳤다. 난 살아야 했다. 살아있는 도룡뇽이 꿈틀거리며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개처럼 죽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후부터 나는 열심히 지렁이와 뱀잡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지렁이를 잡아서 볕 잘 드는 바위에 올려놓았다. 조금 있다가 지렁이가 꾸덕꾸덕해지면 그때 먹는 것이다. 나도 아이들을 따라 하였다. 젓가락 굵기 정도의 뻘건 지렁이가 내게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질을 쳤다. 야, 이놈의 지렁이야. 도망을 가겠다고? 어림없지. 이리 와, 내가 잡아먹을 거야. 잡았다. 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보호의원이 우리 죄인들 잡는 거하고 같잖아.